태극신검 2의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 선거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선거와 전쟁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선거와 전쟁은 유사점이 많죠. 과거에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권력이 없는 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폭동이나 반란과 같은 내전을 일으켰어야 되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선거를 치러야 하니 유사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선거에서 이기는 법을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럼 태극신검에서도 그와 관한 그에 대한 단서가 없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태극신검은 기본적으로 일체지라고 했죠. 그러면 이기는 법, 전쟁에서 이기는 법, 선거에서 이기는 법에 대한 단서로 나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걸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2022년 태극신검 2부 태극 8개검 페이지 36페이지에 나와 있죠. 26번째 줄에서 30번째 줄까지 나와 있어요. 몸으로 펼치는 태극신검에 입각한 무궁의 이치는 전쟁론으로의 확장도 가능합니다. 선거론이 될 수도 있겠죠. 전쟁의 전략 전술의 핵심은 공격, 방어, 회피이며 수단은 신체의 기관과 같은데 몸 동작의 연구는 전쟁에서의 공격, 방어, 회피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극신검에서 전쟁론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범위가 너무 광범해지고 전쟁사에서 전쟁수단 및 전술 전략까지 모두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얘기하고 있죠. 자세히는 안 다루지만 공격, 방어, 회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격을 잘해야 되고 방어를 잘해야 되고 회피를 잘해야 한다. 그 말이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승리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승리를 위한 조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장소와 시기가 되겠죠. 공격할 장소와 시기를 찾는 것, 방어할 장소와 시기를 찾는 것, 회피할 장소와 시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유리한 장소와 불리한 장소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선거를 치르기 전에 그러한 장소를 분석해놔야 되겠죠. 선거는 실제로 어떤 장소에서 전투를 벌이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이 장소는 이슈가 되겠죠. 말로 싸우는 거니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유리한 이슈와 불리한 이슈를 분별하라. 유리한 이슈와 불리한 이슈를 분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이슈에서 싸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승리할 수 있는 곳으로 적들을 유인해라. 그 말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선거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이슈로 적들을 유인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싸우지 말라. 전쟁은 이렇고 선거에서 어떻게 되나요? 피할 수 있는 이슈에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피할 수 있는 이슈에서의 전투를 회피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패할 수 있는 곳으로 이슈로의 적들의 유인을 간파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태극신금에 입각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투장소 분석. 또 달리 얘기하면 전투 이슈 분석이 되겠죠. 말로 하는 거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요. 양당이 비중이 크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럼 이슈를 보자는 거예요. 한번 최근 이슈를. 듀얼백 스캔들과 같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국민의힘에 어떤가요?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이 스캔들이 뭐 CCTV를 가리기 전에 불리한 이슈라는 거예요. 불리한 이슈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패할 수 있는 이슈에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패할 수 있는 이슈에서의 전투를 회피하라. 회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패할 수 있는 이슈로 적들의 유인을 간파하라. 그래요. 유인이 있었냐 없었냐? 유인이 있었겠죠. 있었죠. 근데 유인에 말려 들어갔죠. 잘못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올백 사건 진행 과정. 디올백 사건은 누가 기획을 했나요? 카메라와 디올백을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마련을 했죠. 한 300만 원에 해당하는 디올백을 마련한 거예요. 최재형 목사와 서울의 소리가 기획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하죠. 뇌물을 받은 것처럼 이제 기획을 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무엇을 이용했나요? 관습과 친분을 이용하여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 제공하는 것을 기획했다. 그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한국엔 어떤 관습이 있나요? 관습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경조사가 있으면 선물을 주고받죠. 경사가 있으면 선물을 주고받아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물을 넘어서 돈을 주고받죠. 예를 들어서 지인이 결혼식을 한다거나 또 지인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돈을 제공하잖아요. 그런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널리 유포되어 있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선물을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는 일이 그런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대통령이 된 일은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겪지 못하지만 그러니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관습에서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또 특히 친분이 있을 경우에 친분이 없는데 선물을 제공했다. 뇌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친분이 있어도 선물을 제공하면서 청탁을 했다. 그러면 뇌물이 되겠죠. 그래요. 근데 청탁이 없었잖아요.
근데 관습과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디올백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주고 가버렸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조작을 완벽하게 하려면 청탁을 했으면 더 좋았겠죠. 이 기왕 조작하는 거. 음.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왜 청탁을 하지 않았을까? 청탁을 하면 안 받을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선물을 무조건 일단 주고 보자. 네, 그래요. 선물을 주고 봐야 되는데 선물 안 받아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청탁을 뺐겠죠. 그래요. 선물을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는 어떤 관습, 마음 먹으면 악용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것이든 악용하고자 하면 다 악용이 돼요. 뭐 선물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는 것, 경사가 있을 때, 그 선악도 아니겠죠. 근데 악용될 소지는 있죠.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지니 혹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권한을 가진 이에게 그래요. 경사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뇌물 성격을 지닌 어떤 돈이나 선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그 간섭이 부정적인 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러한 관습과 친분을 이용해서 선물을 제공하는 기획을 했고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선물 전달에 성공을 하죠. 9월 20, 그 정확한 날 20일 정도 되죠. 근데 유인에 성공을 하죠. 어떻게 유인하나요? 2022년 2년에 동영상을 유포한 게 아니죠. 몰카를 해가지고 선거 임박하여 동영상 공개를 하죠. 이슈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인을 한 거죠. 그래요. 그거 좀 무섭죠. 관습과 친분을 이용해서 선물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관습과 친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이런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사이한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큰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인책인지 모르고 유인에 말려들었다는 거죠. 김경률 그래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뭐라 했나요? 김 여사가 명품편 입장 밝혀야 이렇게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김 여사가 문제가 있다. 김 여사 리스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당과 당을 패할 수 있는 이슈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큰 실수를 하는 거죠. 큰 실수를 한 건데 왜 그럴까? 대충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죠. 어떤 사람일까? 회계사였죠. 회계사였고 주로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했죠. 참여연대는 자익 인사들이 만든
시민단체죠. 주로 자유인사들이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향을 한 거죠. 그런 얘기가 많죠. 이 김경률 회계사가 비대위원이 전향할 때 조국 때문에 전향했다. 그런 말들이 많죠. 김경률 회계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랬다 하죠.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윤리적 기준이 맞냐 그러냐를 떠나서 그래요. 하여간 큰 실수는 한 거죠. 왜? 피할 수 있는 이슈에서의 전투는 회피해야 되는데 끌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유 인사들은 좀 무섭죠. 관습과 친분을 이용해서 또 억지로 죄인을 만들려 하니 이러한 관습이 있는데 또 한국에는 어떤 윤리가 있나요? 공직자는 봉급 외에는 어떠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되는 윤리가 유포되어 있죠. 관습에 따르면 이 윤리가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은 근데 이게 이러한 윤리가 있는데 이러한 윤리가 실현되면 나쁠 건 없겠죠. 나쁠 건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나요? 한국에 널리 유포된 선물을 주고받는 관습, 금전을 주고받는 관습이 사라져야 되겠죠. 공직자의 지인이나 지인이 자식 결혼을 하는데 이러한 관습이 있는 한국에서 금전을 주는 관습이 있는데 금전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금전을 제공했을 때 또 금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나 자기 자신의 가족이 결혼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과 친분을 이용해서 선물을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받았는데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경사가 있었고 선물을 줬다. 청탁 없이 선물을 줬다. 받기가 쉬운 거죠. 청탁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받겠죠. 청탁을 했으면 안 받았을 가능성이 컸겠죠. 그러니까 청탁을 안 한 것이겠죠. 일단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윤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인을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러한 유인책에 넘어갔다. 윤리적인 문제를 너무 중시하는 인물이라서. 근데 그 윤리라는 것도 이 관습 고려할 때 과연 죄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논란거리가 많은 거죠. 그래요.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조작된 사건은 판단이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설사 좀 이러한 윤리가 있고 이러한 윤리가 상당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작된 사건이잖아요. 몰카를 했으니까.
청탁도 안 하고 그냥 선물을 주고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뇌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조작된 사건은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작된 사건은 항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정말 그런가 하고 접근을 해서 선물이나 금전을 제공하고 청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작이니까 그 사건 그걸 가지고서 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제보된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조사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작된 사건은 기본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겠죠. 당연한 거죠. 죄를 억지로 만든 거니까, 없는 죄를. 그러면 조작한 이들 소리소리와 최재형 목사의 행위는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죄가 되죠. 무엇을 근거로? 여기 나와있죠. 말씀 1에서 9, 윤리 36.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 있겠죠. 생각으로 죄와 죄인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죄요? 이런 일을 하였으니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동의하는 상대방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렇겠죠. 자기가 어떤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관습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당신은 죄인이요 이런 윤리적 기준, 자기만의 철학으로 만든 기준으로 죄인이요라고 말하면 어떤가요? 듣고 있다가 뭐 그럴듯한가 이러면서도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러면 이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죄인가? 이상한 사람이고. 이 경우도 그렇죠. 관습적으로 한국에서는 선물을 주고 받는데 내가 청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왜 죄가 되지? 이상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겠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하니나 대답하니나 분노하며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게 언제 쓰여진 글이냐면 2019년도이죠. 다 그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분노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래요.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죠. 사과하라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했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은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정명추릉돌. 그래요. 한동훈 그래요.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김경률 회계사를 보아라 했죠. 또 좀 동의했던 것 같기도 하죠. 김경률 비대위원의 의견을 그래요. 좀 비호한 것 같으면서 좀 밀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면 그냥 그만두라. 그랬다는 그 얘기가 있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정확히 실상은 알기 어렵죠. 근데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분명히 2019년도에 억지로
죄를 만들 이상한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죄나 죄인을 만들면 듣는 이가 분노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거 자체가 안 좋은 행위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큰 실수는 뭐냐? 김경률 회의사의 큰 실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피할 수 있는 이슈로에서의 전투를 회피해야 되는데 유인책에 당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큰 실수인 거예요. 뭐 실수해도 뭐 사람은 실수하면서 실수도 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의 불리한 장소. 그럼 더불어 이 좌파 인사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 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흠을 잡으려고 하죠. 인신공격을 하려고 하죠. 되게 질이 안 좋은 거죠. 그런 행위는 계속 김건희 여사만 물고 늘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아니죠. 유리한 이슈가 없어서 그렇겠죠. 정권 교체도 됐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이 실패하면서 뭐 유리한 이슈가 없으니까 유리한 이슈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그런 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 전부터 줄리 하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슈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나쁜 행위인 거죠. 여기 적어놨잖아요. 생각으로 죄와 죄인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상한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불리한 장소는 뭔가요?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경제 정책. 그래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은 불리한 장소죠. 근데 장기간 지속되면서 윤경성이 많이 떨어졌죠.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 비리 사건. 그래요. 이런 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큰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죠. 원래 뭐 도덕성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요인이 되진 않았어요. 과거에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디올백이라. 디올백. 이게 디올백 크리스찬 디올을 가리키죠. 그 상표가 있죠. 역사가 제법 됐죠. 한 6, 70년 됐는데 한국에서는 명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크리스찬 디올백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받은 모양이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